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윤호의 사건 파일. 꽃뱀. 꽃뱀에게 여러분 물려보셨습니까? 저도 꽃뱀에게 물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바보같이 왜 그런 거에서 물리고 그래? 딱 봐도 꽃뱀인데 사기인데 이런 마음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물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윤호의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꽃뱀은 당신도 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프고 좀 제 스스로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요. 가끔 TV에서 최근에도 몇 번 시사 프로나 사건 이야기 프로에서 보면은 저처럼 꽃뱀한테 물려서 돈이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꽃뱀에게 처음 이렇게 물렸었냐면요. 그때 당시에도 어김없이 백수 시절이었고, 그때 백수 시절에 놀고 먹고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하두르캠이라고 있었습니다. 항상 채팅을 하면서 이제 채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 그때 크리스틴 다에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이란 남성분도 있었고, 꽃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닐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몇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마다 밤 12시에 만나서 새벽 4, 5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저주저 이야기하다가 끝나곤 했었죠. 근데 그 여자의 특성이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이제 나가서 이제 물 먹고 오는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중에 담배라는 얘기를 나중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아무튼 그 여자한테 많이 빠져 있었고, 처음엔 친구 그 이상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정확히 딱 한 달쯤 되었을 때 그 여자가 이제 오프라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한번 만나자고. 근데 솔직히 저는 뭣도 없고 족도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백수였고, 그래도 지인을 또 만나러 가고 모임을 갖는다 하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또 용돈을 좀 챙겨주셨고, 그래서 주로 후줄근한 청바지에 커다란 티셔츠 하나에. 근데 그 여자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었냐면은, 가끔 저는 단둘이 있을 때 시간이 항상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이제 학생 같은 분들이다 보니까 새벽 한 3, 4시면 되면 대부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항상 주로 많이 얘기 주고받다가 그 여성분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전 그 여자한테 허락을 받고 녹음을 많이 했었어요. 목소리로. 즐거운 목소리, 웃는 목소리, 뭐 이런저런 푸념 떠는 목소리, 그리고 뭐 그 여자 가끔씩 얘기해주면은 뭐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고, 즐거운 이야기 해줄 때마다 제가 녹음을 해놨었죠. 그래서 그걸 항상 mp3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때 음악을 대신해서. 그럴 당시로 너무 빠져있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럴 당시에 처음에 나갈까 말까다 나가게 되었는데, 한 남자 4명과 저와 이렇게 나가서 처음에 밥집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밥값을 그 여자가 다 낸 겁니다. 우리가 다 돈을 모아서 내려고 했었는데 그냥 자신이 내겠다고 내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이제 노래방을 가서 이제 서로 노래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꽃을 피웠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간 거죠. 그리고 한 이틀인가가 그 여자가 채팅 자체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아예 온라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다시 채팅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 채팅창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만 있고 다른 남자들만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아는 척을 하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변에는 처음 온 항상 채팅하는 남자들이 저를 막 욕을 하고 저를 막 마녀사냥을 내쫓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분이 저를 내쫓았고 긴 말로 저한테 당분간 피해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둘러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 동안 넘게 그 여자한테 너무 빠져 있었다 보니까 녹음한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고, 나중에는 저 스스로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리고 그 여자를 하루 한 번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왜냐면 백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였다 보니까
채팅을 한번 하고 날 때마다 그 여자에 대한 일명 그 후기 아닌 후기 글로 그날 하루는 어땠어요? 그날 하루는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그날 하루는 아파 보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한 3, 40통을 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오프라인 하고 나서도 쓰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 몸배들이 모여서 제가 내쫓겼을 때 다른 채팅방에 갔을 때도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그 아련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을 써내려가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제가 한번 고안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번만 1대1로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만나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못 만났어요.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을 상황이었고요. 그때 제가 잠시 피해 있는 동안에 카 닐스라고 하는 장발의 남자가 하는 채팅방에 가서 제가 이런 걸 상담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당시에 친한 형처럼 지낼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피해라.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은 널 연애 감정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번 그렇게 끝났으면은 만나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 그게 조언도 해주는 좋은 형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보내지 못할 편지를 거의 100여 통을 썼었어요. 손편지를 진짜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되면 주고 싶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1년 흐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직장을 저도 편의점 알바를 구해졌고 편의점 알바를 일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였죠.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어요. 그때 제 통장에 정확히 딱 1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돈 들어올 때마다 100만원은 냅두고 나머지 돈은 막 제가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막 휴대폰도 자주 바꾸고 막 그럴 당시였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폴더블 폰이었고 주로 뭐 그때 당시 뭐 게임기로 PSP나 뭐 플스2나 막 이런 거 사고 막 그럴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항상 적금 형식으로 가지고 보험차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얼추 이제 자리가 좀 잡아간다 싶을 때 그 여자한테서 문자나 전화가 왔어요. 나 크리스틴 다인데 너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때 보러 갔는데 그때 신촌이었어요. 신촌에 삼겹살촌이 많잖아요. 갔는데 제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그 여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들 있잖아요. 한 1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들고 갔어요. 그때 제가 하드보드지로 우체통을 빨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편지들을 예쁘게 넣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죠. 들고. 근데 약수장소에 그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닐스라는 그 형이 나온 거예요. 머리 긴 형이. 뜻하지 않게. 저는 딱 보고 알아봤죠. 채팅 때 옛날에 알아봤던 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닐스 형이 저를 딱 알아보고는 얘기를 했죠. 네가 그때 제가 그때 투야지아라는 닉네임을 썼었는데 네가 투야지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한테 대신해서 내가 그 크리스틴 다에 대신해서 나왔다. 걔는 너 나와서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너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는데 오해도 많이 풀고 막 그러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대신 나왔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는 그 마지막 선물로요. 제가 여태까지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채팅하고 날 때마다 이렇게 편지 썼던 건데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줬거든요. 그 형이 그랬니? 이러더라고. 그래도 한 번쯤 얼굴 보고 가진 않을래? 이 근방 어디에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그냥 갔죠. 그리고 그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흘렸어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흘렀다가 그 형한테서 장문의 글자로 된 메일이 왔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윤호야, 내가 사실은 말할게. 내가 이 여자랑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내가 사실은 이 여자랑 채팅으로 또 너 때문에 알게 돼서 가서 그 여자가 어떤 애인지 한번 보려고 봤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내가 그냥 사귀게 됐는데 지금 봤을 땐 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오거나 만나면 요청이 오면은 윤호야, 이 여자에 대해서 피해라. 그리고는 따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둘러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채팅하면서 알고 지냈던 형이 친한 형처럼 알고 지냈던 형이 알고 봤더니 그 여자하고 사귀고 있던 사이였고 그때 날 불러내서 이야기하고 했던 거를 날 갖고 농락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상처 많이 받았죠. 뭐 집에 올 때도 멍 때리고 왔고 뭐 일해도 일이 잘 안 잡힐 때였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그 형한테 그렇게 이메일이 오고 정확히 한 3개월 있다가 겨울 때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직접 왔어요. 제가 그 누나라고 불렀는데 아직 나이도 모르고 이름을 정확히 모를 때였으니까 누나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보다 2살 많은. 그리고는 만났는데 어느 커피숍이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그 누나가 저희 동네 지리 웬만한 거 다 알더라고요. 어디 위치 뭐가 있고 어디 식당이 있고 어디 커피숍이 있고 어디 극장이 있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어느 또 커피숍에 갔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웠죠. 처음으로 1대1로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누나가 저한테 오히려 그 형에 대해서 그때 싸이월드 할 때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였거든요. 그 형 방하고 제가 싸이월드 친구 사이였을 때였고요. 나중에 그 형에 대해서 프로스필이나 막 사진 같은 거 자기한테 스샷을 해서 프린트 해와라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 날 거라고 이 형이 막 자기한테 못된 짓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막 고발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형이 뭐 애아빠였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펌하듯이 얘기를 많이 흥분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물 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참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믿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 또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근처 스파게티 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누나가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파게티 먹으면서 상황이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누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나랑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 이런 식 얘기를 처음에 넌치 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좀 누웠죠. 처음으로 이상 친구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제 편지에 약간 감동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와닿았다 그러니까 뭐 만나고 싶다는 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일을 평일에는 하니까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연애가 시작되었는데 연애 아닌 연애가 시작된 게 뭐냐면은 주로 만나면은 새벽 시간에 많이 만났어요. 두타나 막 밀리오레 같은 데 옷가게에서 만나면은 항상 옷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네킹에 있는 옷을 하나 세팅된 거 다 벗겨서 자기가 사갈 만큼 저한테도 돈을 많이 이렇게 많이 사서 이제 빌려 입고 그럴 때였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누나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꽃을 사갔어요. 꽃을 사간 게 아니라 제가 종이 장미꽃을 접는 걸 잘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색깔별로 백송이 이렇게 해다 줬어요. 한 번은 빨간색, 하루는 또 핑크색, 또 한 주는 오렌지색, 또 한 주는 노란색, 또 한 주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손수 접어서요. 종이 장미꽃 백송이를 항상 접어다 주면서 만나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극장에 한번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거의 딱 60일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정확히 제가 그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연인들이 사귀면은 며칠 사귀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극장을 가는데 그 누나가 그 저희 집 가까운 반경 몇 미터 내에 극장 있는 데를 안 거예요. 그래서 60일 만에 거기 딱 가서 만났는데 누나가 그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누나의 본명도 몰랐고요. 나이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자세한 거 몰랐어요. 제가 그 사람이 아는 거라고 닉네임하고 크리스틴 다혜라고 불리는 그 오파레아 유일하게 나는 여자 주인공이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따로 특별히 뭐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만 알고 있을 때 당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순수함에 그렇다고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예쁜 편이었죠. 아무튼 조개구이집을 가는 와중에 근처에 모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가다가 누나가 제 손을 딱 잡고 모텔을 딱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나는 누나를 지켜주고 싶다. 그때는 그랬죠.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 너 참 순수하구나. 너 참 착하구나. 그래 내가 너무 빠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차차 진도 나가자고 이런 식으로 처음엔 둘러대듯이 부끄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개구이 먹고 영화 보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우연찮게 또 연락이 또 오면 전 항상 달려나갔어요. 심지어 편의점 알바 일할 때 한 번인가 2번 정도 밤에 근무자 야간에 2씩 일할 때 근무자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막 뛰쳐나갔어요. 막 미안하게 씨.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럴 정도로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갔죠. 그리고는 이제 만났는데 찜질방에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해서 찜질방에 갔는데 둘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손도 잡고 싶고 거기 연인들 많이 있잖아요. 찜질방에 야간에. 그래서 막 손도 잡고 싶고 막 어깨동무도 하고 끌어안고 같은 어, 수면 이불 안에 같이 누워도 있고 싶었는데 막 꼼냥꼼냥 하고 싶었거든요. 손을 잡는데 정색을 하는 거예요. 막 싫어하고. 그래서 좀 난감했죠. 되게 부끄러워졌죠, 제 손이. 모텔에 가자고 그래도 제가 안 가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쯤 됐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그 근처에 던킨도너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는 핫초코 사드리고, 저는 참고로 핫초코를 못 먹어요. 핫초코를 먹으면 저는 이렇게 복통하고 설사 오는 게 있어서 안 먹을 때였는데, 핫초코 먹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그 누나 옆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해가 참 떠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햇빛이 그 누나의 그 얼굴과 그 핫초코 사이에 내비치고 있을 때 그 광채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때 누나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게 터졌죠. 뭐였냐면은 작업이 들어왔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윤호야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나 2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니? 그러더라고요. 예? 20만 원이요? 그랬더니 내가 금방 쓰고 금방 다 갚아줄게 있거든요. 그 내가 너무 좋아하고 빠져있을 때다 보니까 누나 괜찮아요. 그냥 누나랑 나 사이에 뭐 동과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며칠 안에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돈 구해 나올게요.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알바였잖아요. 편의점 알바. 근데 그 여자는 제가 편의점 알바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에서 20만원 스표를 딱 찾아가지고 그 일주일 안에 그 돈을 줬어요. 다시 저희 동네에 왔을 때. 그리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는 나 이 돈 빨리 뭐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올게. 그럼 갔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저는 계속 문자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정확히 또 일주일 딱 된 날 또 만나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또 남산에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남산 케이블 타고 싶다고. 그것도 타러 갔었죠. 갔다가 와서 거기에 진짜 뷰 좋은 그 남산 타워 꼭대기층에 뷰 좋은 데 가가지고 스테이크에서 사줬어요. 제가 돈 별로 못 버는데 그때 한 달 월급 벌어봤자 90만원 겨우 벌 때였는데 통장에는 100만원은 항상 있었고요. 근데 그날도 저희 동네 근처 커피숍 와서 이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또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아야 저번에 20만원 빌려준 건 고마운데 혹시 30만원 더 빌려줄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번에 20만원 어떻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부족해서 한 번에 30만원 해서 돈 갚기로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다고 돈 나갈 일 있어서 근데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돈도 안 되면 또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럼 제가 누나 바로 해드릴게요. 그것도 해줬죠. 그러고 나서 또 고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좋다 저는 커피 마시고 또 그 다음날 돼서야 바로 돈 해줬죠. 30만원. 그니까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든 다 해줘도 내 통장에 돈 다 줘도 막 아깝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한 어느 날부턴가 그날 이후로 또 어느 날부턴가 그 누나한테도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저리거나 막 두근두근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했냐면은 나는 이제 돈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좀 쩌돌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편의점 알바가 평생 일할 수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루트인 줄 알고 평생 직종인 줄 알고 일을 하고 있을 당시이다 보니까요 걱정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 편의점 일한 지도 어느덧 2년 다 넘어가고 있을 때였고 근데 어느 날 또 느닷없이 또 정확히 또 일주일이 아래 그때는 또 2주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저는 종이꽃을 적고 있었고 이 영화에도 팔린 녀석 마냥 그때는 이제 파란색 장미꽃을 해서 하늘색, 파란색, 남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을 300송이 장미꽃을 접어서요 꽃집에 가가지고
바구니를 사갖고 와서 거기 스티로폼 있는 데다가 꽃사지 쪽에다가 꽂아가지고 300송이를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나한테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죠. 대신 돈 또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자는 이야기로 또 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데이트 또 태어나도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그 여자 만나면서 이제 하루는 뭐 극장 갔다 오고 또 하루는 같이 밥 먹고 또 하루는 찜질방도 갔다 오고 조개구이도 먹고 뭐 남산도 갔다 오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한 2주쯤 됐어요. 어김없이 또 겨울 때였는데 눈이 오기 한 전쯤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누나 혹시 오늘 지금 볼 수 있니? 그래서 예, 저 다음 북쪽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스파게티도 가는데 알지? 그러니까 예, 알죠. 그러니까 거기 와줄 수 있니? 뭐라고 해서 갈게요. 그러고는 그때 제가 얼마나 센티멘탈했냐면은 정장을 주로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산에 저기 부타나 밀려서요 남성 정장 파는 데 가서 그 누나 때문에 그때 정장을 많이 해 입었어요. 젊은 애들이 많이 입는 정장을 많이 해 입었어요. 양장을 직접 맞춰 입은 게 아니라 정장 캐주얼로 해서 주로 많이 맞춰 입고 나서 막 센티멘탈해지고 싶어 보여서 그때 그러고 그 바구니 꽃바구니 들고 나갔죠.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스파게티 다 먹고 이제 커피 이제 후식 먹을 때 저한테 처음에 꽃 받고 너무 처음에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하더라고. 누나 진짜 누나가 마지막 부탁인데 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나가 내가 해달랄게 해달라면 누나 뭐 해주겠어요.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거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큰 거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 뭔데? 그러니까 5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죠. 그때 처음에 흔들렸거든요. 왜냐면 통장에 이제 돈이 점점 비어가고 있을 때였고 유일하게 제가 커트라인으로 갖고 있었던 100만 원이 전부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든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혹했을 때였거든요, 그 누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알았다. 제가 며칠 안으로 돈 다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연락하면 그때 다시 한번 와달라. 그럼 제가 돈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통장에 돈을 쏘는 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나서 그날 또 두타를 갔죠. 가서 또 그 누나가 또 옷 사달라는 거 옷 다 사줬죠. 또 그 누나가 또 헤어질 때는 또 제 지갑을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보여줬더니 제가 지갑 그때 당시에 돈을 현금을 많이 넣고 다녔어요. 편의점에서 돈 받는 족죠. 대부분 많이 돈을 찾아서 지갑에 항상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없을 당시였는데요. 만원짜리 항상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있어요. 여분으로 항상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남자한테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남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편의점 푸드인데 불구하고 저는 그때는 참 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그 돈을 다 빼가지고 누나 이 돈을 누나가 좀 쓰면 안 될까? 그래서 그때 그것도 괜찮았어요. 나한테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도 그럼요 괜찮아요 막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제가 보험차 하나 갖고 있었던 그 100만원을 깨가지고 50만원을 스표를 해서 줄 때 스표 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혹시 누나가 큰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시라도 다시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여태까지 빌려주고 총 100만원이 된 거예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일 줄 몰랐는데 그 돈을 주고 그 누나가 또 따로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또 이야기하거나 또 만나면 또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은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그때 스타크래프트 2가 나올 당시였는데 아침 근무자이라는 남자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걔랑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했더니 걔가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그거 꽃뱀이에요. 형 속는 거라고. 여자가 느닷없이 전화가 오거나 느닷없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형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형 잘못된 거라고. 다음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거나 뭐 하면은 돈 무조건 갚으라 그러고 안 그러면 신고한다 그러시고요. 돈 무조건 받아내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막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다 해준다는 건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말 그대로 정신교육을 당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나는 그 여자한테 전혀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거랑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제가 했죠. 누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때 별의별 역으로 막 문자를 다 보냈어요 막. 그때 사실은 모텔 가자 했을 때 내가 그때 가려고 했다 내가 참았던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누나 그 돈 갚기 뭐하면 난 같이 자자, 아니면은 잠이라도 한번 자줘요. 그러면 내가 없는 셈 칠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뭐 돈 무조건 갚아라, 내가 그 수표번호 다 적어놨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쨌든 또 문자 막 해가지고 반말로 하거나 보내거나 아니면 욕해서 보내거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문자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카톡이 없을 당시 시대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잊혀지려고 할 때쯤에 제가 또 편의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점주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실에 빠진 상으로 일을 하다가 그 mp3에 녹음됐던 그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진 그 mp3도 이제 그때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다 날라가고 고장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삶이 좀 녹록하지 못할 때 더 빠뜩빠뜩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또 꽤 일을 오래 하고 있는 와중에 정확히 딱 1년 됐을 때 대점주 편의점 알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여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일절 하나 없을 때였어요. 그 누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했을 때였어요. 누나인지 아니면은 다 동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로. 그날 편의점 알바 일 나가야 될 시간 날이었는데 오후 한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왔는데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누나, 여태까지 내가 돈 갚아주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2달 만에? 아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하신 거냐고. 2달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아예 지금까지 연락 안 되다가 이제 와서 하셨는데 돈 갚아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누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조용히 있다가 미안해, 전화를 하긴 말 뭐하고 여기 어디였는데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놀랬던 게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한 블록 거리에 있는 커피숍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별다방에서.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마음 진짜 굳게 다잡고 갔죠. 근데 가는 방향이 제가 가는 그 일터 방향은 똑같은 데다 보니까 더 당당히 갔죠. 오후에 한 2, 3시에 만나러 갔다가 커피숍인데 그 누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뭘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약봉투예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이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내가 지금 이제 약만 먹고 사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병원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윤호야 한 번만 도와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돈 더 빌려줄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고. 아, 그때 제가 생각했죠. 누나,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저 여태까지 누나한테 빌려준 돈 20만원, 30만원, 50만원 했던 거 어문셈 칠 테니까요.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요. 저한테는 뭐 누나가 좋은 추억이자 나쁜 추억이 끝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었고요. 이런 거는 누나 부모님이나 누나 지인한테 얘기해서 부탁을 해야지 저한테 할 게 되지 않지 않냐고. 누나 여태까지 저랑 만나면서 저한테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가져보신 적 있어요? 제가 누나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누나한테 선물 줬던 꽃 선물 해줄 때마다 누나 단 한 번에도 제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줘 본 적 있어요? 안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은 입을 맞춰 보신 적도 있어요? 안아보신 적도 있어요? 같이 밤을 지새 본 적도 있어요? 없잖아요. 남자들은요 다 그런 걸 원하고 요구해요. 근데 저는 누나 앞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감도 없었지만은 누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절실히 사랑했었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나한테 대했었던 건데 누나는 자꾸 저한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저는 그것도 아낌없이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나를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심지어 mp3에 누나 목소리를 들고 다닐 정도로 난 누나를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나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난 전혀 너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런 오해를 사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 말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금을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한두 푼 좋으니까 돈 한두 푼이라도 좀 주고 갈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미안해요. 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버스 안에서요. 강남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진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진짜. 소리 없이 거의 푹 쓰고 있는데 안경 위로 진짜 눈물이 막 고여서 뚝뚝뚝 고이더라고요. 진짜 소리 없이 막 그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막 이런저런 또 바쁘게 살았죠.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나한테 문자가 또 우연찮게 또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윤호야, 그동안 내가 너 너무 미안했다. 내가 지금도 돈이 없어 넌 돈 못 갚는데 어떻게 돈 좀 더 융통해서 돈 줄 수 없겠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누나, 사실은 제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편의점 알바 일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누나한테 줬던 돈들 제가 알뜰살뜰 모아서 안 먹고 안 사 입고 했던 거 모아놨던 돈들 누나한테 조금씩 줬던 건데, 지금이라도 남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누나한테 돈 받아내라 그러는데, 저 그냥 안 갖고 안 받는 쪽으로 해서 그냥 누나 용서해주고 그냥 그러려고 한다고. 그리고 남들은 누나를 안 좋게 비하하듯이 얘기하지만 전 그 얘기까지 누나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누나한테 있어서 나는 제가 제일 좋아했고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누나한테 썼던 편지들, 그리고 누나를 만날 때마다 제가 여태까지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접었었던 그 수많은 장미꽃들, 종이꽃들, 다시 돌려달라고는 말은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우리 이대로 끝내자고. 그리고는 끝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턴가 가끔 이제 TV에서 이제 저처럼 여자한테 빠져서 돈을 주고 또 인생을 망치는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꽃뱀 누나한테 당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떠왔는데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꽃뱀. 꽃뱀 괜히 꽃뱀이 아닙니다. 돈. 꽃뱀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돈입니다. 돈.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남자는 결혼이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돈만 요구합니다. 금품을 요구합니다. 금품을.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들이 만나는 여성분들께서요 느닷없이 어느 날 돈을 요구한다든지 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나오면요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절대 약점 잡히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뭐 하룻밤을 같이 잔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증거가 될 만한, 요즘은 뭐 관계를 맺는다든지 뭔가를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들한테 몇몇한테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좋은 추에 속한 거라고. 만약 여자랑 몸을 섞었거나 여자랑 같이 밤을 지샜거나 그랬다면은 그 사람이 그걸 빌미로 임신을 했다는 등 뭐 유산을 했다는 등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성폭행이나 뭘로 해서 너한테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너가 솔직히 진짜 착하고 진짜 네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종이 장미꽃 선물해주면서 돈도 아낌없이 주고 데이트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아마 나중에 가서 한 번에 20만원 30만원 요구해서 돈을 받아간 걸 수도 있으니까 너를 따로 특징 잡을 만한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너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더 이상 두 번 다시 안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말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진짜 1년 만에 다시 전화해서 한 말이 그거였으니까, 자기 약봉투 보여주면서 돈 한 번만 더 빌려줄 수 없겠냐고 또 한 번 또 돈 얘기했을 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제
생활 자체나 삶 자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돈에 의해서 또 돈 없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궁핍해진 거에 대해서 그 누나한테 나중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누나 알다시피 저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저는 백수작을 오래 하다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다가 누나를 만나면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이게 사랑인 줄 알았고 좋아하는 마음인 줄 알고 다가간 건데 누나는 오히려 이걸 위해서 저한테 돈을 취득해 갖고 2번 이상 3번 이상 해갔을 때도 저는 이거 신고를 안 했고 심지어 수첩에다 따로 적어놓은 50만원이나 되는 수표에 대한 그 번호도 다 지웠다고. 그리고 처음에 누나한테 전화 올 때만 해도 나는 설렘이었고 떨림이었는데 나는 남들 다 아는 데이트도 하고 막 같이 혹시 모르면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줄 알았는데 누나는 정반대로 나중에는 거부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걸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어느 순간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분명히 같은 고통인데 두려움이 되었고 무서움이 되었고 피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짧게나마 글로 해서 답장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누나한테 전혀 연락도 없었어요. 영문. 그리고 우연찮게 이메일을 좀 정리하다가 그 닐스라는 그 머리 긴 형하고 그 여자하고 다시 만나서 사귄다고 했을 당시에도요. 나중에 가서 그녀한테 물어봤어요. 형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했던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했던 게 혹시 이 여자가 형한테도 혹시 돈 빌려달라거나 혹시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형도 그제서야 나중에 답장이 또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당했냐고. 자기도 한 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요구를 조금은 작게 요구하길래 처음엔 작은 돈 빌려줬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집에 데려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술도 먹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제서 이제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거 알고는 그런 쪽의 여성인 건 알고는 이제 그제서 이제 만남을 거부했는데 그 형이 그때 당시 저한테 말하기 그런 거예요. 같이 잠을 자긴 잤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가 이제 돈 요구하기 시작했던 방식이 이제 그거였대요. 임신했는데 임신한 거 애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돈 달라는 식으로 막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 말 안 주면은 지인들한테 막 소문 내고 다닐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협박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형이 경찰 불러가지고 그 여자랑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 여자가 저를 만났을 당시에 돈 달라고 했을 당시에도 보면은 그 형에 대해서 안 좋게 폄하했던 이유가 자신에 대한 그걸 가오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만난 꽃뱀은 그나마 좋은 축에 속한다고 몇몇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먹고 너한테 덤벼들었으면은 같이 관계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해서라도 너한테 돈을 뜯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네가 되게 연애하는 감정? 좋은 감정을 맺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너한테 돈만 요구하고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꽃뱀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사랑도 좋아함도 뭐 배려심과 친절함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꽃뱀이 여러분을 무는 겁니다. 가끔 지금도 간헐적으로 예능 시사 프로 같은 데서나 그런 고발 프로를 보면요 이렇게 어리숙하게 남자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연애 한번 못 해봤고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 뭐 TV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배웠던 것을 저 스스로도 막상 그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착각에 빠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걸 사랑이라 하고 연애 감정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돈 아니면 물질적인 금품을 원합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연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연인 감정이 생기고 또 어쩔 때는 사랑까지 하게 되고 하다 보면요 남자 꽃뱀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다 싶으시면요 무조건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꽃뱀을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때 한창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꾸준하게 돈 벌던 거 고스란히 다 날렸고요. 진짜 거지가 될 뻔했었고, 이런 일 있다 싶으면 주변 지인들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애를 한 번 안 해보거나 초년생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런 거에 많이 말려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진짜 꽃뱀은 독을 품고 한번 물으면요, 약도 없습니다. 그 꽃뱀은 물려본 사람만 안다고요. 물려보면요, 왜 이 꽃뱀한테 헤어나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꽃뱀한테 물려서 벗어날 수 없었고 헤어날 수 없었고요. 진짜 이름은 모르지만 크리스틴 다혜, 당신, 내가 지금 돈 갚으라고 말을 안 할게. 대신 그때 내게 나는 사랑인 줄 알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내 순수함과 이 순결함을 돈이라는 것에 국한되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당신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또다시 이런 것을 하면서 사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참 불운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뱀 여러분도 물릴 수 있습니까? 저도 물려봤고요. 이게 남자가 어리숙하고 바보 같다 해서 물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착해서, 그리고 연애 한번 못 해봐서, 그 연애 감정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다가가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자분들을 만나시더라도요, 마음 잘 통하고, 그리고 너무 이상형에 너무 집착해서 빠져들지 마시고요. 무조건 여자 쪽에서 돈을 요구하고 돈 말하고 다가온다 싶으시면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100% 꽃뱀입니다. 여러분, 꽃뱀 조심하십시오. 그 독 엄청 독합니다. 한번 퍼지고 번지면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혼이 빠져서요, 온갖 거 모든 거 다 빼주고 퍼다주고 진짜 나무 그루터기 하나만 남을 만큼 아낌없이 주다 보면요, 나 스스로 병들고 버려지게 되고 초라해지게 되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두 번 다시 여자에 대한 진짜 한멸감을 느끼셔서요, 밤에 막 괜히 여자한테 칼 들고 가서 괜히 여자한테 해코지하고 범해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독사, 코브라 이런 독사들보다도요, 꽃뱀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 꽃뱀들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게 다 빼먹습니다. 여러분, 꽃뱀 조심하십시오. 윤호의 사건 파일, 꽃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호도 물렸고 여러분도 꽃뱀을 만나서 물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